자, 이제 이걸 머릿속에 간직하고 권영세의 경우를 봅시다. 권영세는 웃기는 사람이에요. 요 얘기는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한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계엄령이 해제됐죠. 국회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5일 밤 추경호, 권성동, 권영세가 비공개로 관저에 들어가서 만났습니다. 그때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추경호는 누구냐? 원내 대표인데 기재부 장관이었어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었죠. 권성동은 누구였냐? 검사 출신인데 후보 시절 윤석열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권영세는 누구냐? 권영세는 검사 출신인데 제1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초기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돼서 일했던 사람이죠. 여기 용산구 국회의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박희영이 용산구청장인데 박희영을 용산구청장으로 박아준 사람입니다. 물론 용산구민들이 뽑긴 했지만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죠. 이 셋 다 엉터리 같은 인간들입니다. 슬슬 거짓말하면서. 이때 오세훈, 박형준, 홍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1명은 6일 입장문을 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이선으로 물러나라. 임기 단축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촉구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서 관저에 들어가서 비공개로 회동을 했는데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윤석열에게. 우선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임기 단축 개헌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대국민 사과를 질차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한 게 바로 이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완전히 친윤, 찐 친윤이죠. 추경호는 이미 국회에서 그 가결, 계엄령을 해제시키지 못하도록, 가결시키지 못하도록 국힘당 의원들을 전부 당사로 모이게 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죠. 그러니까 추경호도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성동이나 권영세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검사 출신으로 자기들끼리 뭔가 미리미리 뭔가 얘기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얘기 안 했어도 좌우지간 예정을 생각해서 계속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권영세는 권성동과 내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이죠. 11시에 권영세와 윤 대통령 접견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왜 했냐? 오늘 보니까 나경원도 같이 붙어갔습니다. 그거는 인간으로서 도리다 하는 거죠. 도리. 도리가 뭔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도리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 그게 도리라는 거예요. 이 바른 길. 도리가 그런 거예요. 도리를 영어 사전에도 찾아봤더니 그것을 도덕성이라고 말해요. 영어 사전에는. 근데 도리를 우리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도리를 뭐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냐면 그걸 의리라고 말해요. 서로 의리가 있지 말이야. 어? 너가 나하고 그럴 사이야? 뭐 이러면서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그게 다 의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리는 다른 말로 또 충정이라고도 불러요. 그 충정, 의리 이런 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봤더니 그건 로열티라고 해요. 일종의 충효 사상과 비슷한 거죠. 나라에 충성하고 국기에 대해 맹세하고 그러는 거예요. 충정이죠. 충정에 녹아난데 윤석열의 충정이라는 말에 녹아난 사람들이 있죠. 조국과 문재인.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충정으로 내가
조국을 수사하는 것일 뿐, 그 사모펀드로 이게 대통령 비자금, 대통령 출마를 위한 비자금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사모펀드를 운영한다. 이런 얘기로 수사를 시작했잖아. 사모펀드커녕은 사모에 사자도 안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가족을 다 털어. 가족을 다 털어, 가족을. 일가 친척까지 막, 그 부모까지, 동생, 그 동생인데 이혼한 그 처, 막, 이런, 막 그냥 다 뒤져. 그래서 자식들까지. 그래서 아주 능지처참을 하는 거죠. 가족을 완전히 다 도륙했습니다. 문재인은 그걸 보고도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바보가 아닌다며. 윤석열은 내가 이거 대통령에 대한 충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거기에 다 녹아난 거죠. 왜 충정이 필요하죠? 문재인이 왜 윤석열의 충정을 필요로 하냐 말이야. 자기 직무에 충실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시몬 형님. 조국은 자업자득이 아니었나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윤석열은 뭐길래 이 사람들이 의리와 충정심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윤석열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곧 파면될 예정이고 내란 우두머리 피고니에요. 재판을 받고 있어요. 나중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게 확정되면, 형사법정에서 확정되면 사형 아니면 무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도리, 천하의 몹쓸 범죄자를 인간의 도리로 찾아가서 뭐라고 한다는 거야. 나경원도. 그러니까 정신없는 놈이야, 얘네들. 이게 의리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국민들이 다시 자기 찍어준다는 게, 이 사람은 의리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의 정신세계, 의리를 지키고 충정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깨부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김태촌, 조양은, 이런 조직 깡패들, 그런 놈들이 서로 의리로 뭉친 거거든. 직무를 설계해서 직무의 분석된 내용 그대로 자기 직무를 수행했으면 됐지. 왜 의리로 뭉치냔 말이야. 뭘 인간으로서 도리를 한다는 거야, 도대체가. 그런 전 근대적인 정신세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미 18세기에 칸트라는 그 위대한 철학자가 인류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백종현 서울대 철학과, 지금 은퇴하신 분이죠.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 쭉 읽다 보면 아주 좋은 말을 써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칸트의 정언 명령이 나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가르칩니다, 학생들에게. 첫 번째, 이것은 보편성의 원칙이에요. 너의 행위 준칙이 동시에 언제나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해라.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그런 행동을 해도 괜찮다면 그걸 너도 그렇게 행동해라. 그런 거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게 괜찮은 거라면 너도 그럼 그렇게 하면 된다. 지금 계엄령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다 저기 벙커원, 그 B1 벙커에다 데려서 가서 거기다 고문하고 족치고 그래도 괜찮겠어요? 남들이 당신한테 그렇게 해도 괜찮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괜찮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보편성의 원칙이야. 모든 인류는 너의 행위 준칙이 동시에 언제나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문법적으로 확실한 거지만 예수가 2000년 전에 가르쳤던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문법적으로는 이게 완벽하죠.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 이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보편성의 원칙이고, 두 번째는 존엄성의 원칙이에요. 너는 항상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편성의 원칙에 이어서 존엄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엄성의 원칙은 인간을 수단으로 보지 말고 뭐라고? 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목적, 비전, 목적, 방향. 이 세 말은 인사조직론에서 거의 같은 말로 쓰여요. 우리가 무언가 노동을 할 때 그 노동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향하여 가는 방향이 있어요.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을 목적으로 대해야지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목적으로 대한다는 게 뭐냐? 이 세계를 목적의 왕국으로 대하라는 거야. 만들라는 거예요. 목적의 왕국. The Kingdom of Ends. 목적의 왕국. 이 칸트 윤리학의 새로운 도전이야. 이는 칸타파에 있는 분이죠. 크리스틴 코스가드라는 이 여성 그 철학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목적의 왕국이라는 게 뭐야? 칸트가 얘기했던 너는 항상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행동하라는 그 정언 명령에 관한 논문집이에요. 대단한 책입니다. 이 양반이 목적의 왕국, 일리노이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예일대 어쩌고 저쩌고 시카고대에서 가르쳤는데 지금은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과 교수를 하고 학과장을 맡고 있어요. 코스가드 연구부는 칸트의 도덕철학, 근현대 도덕철학, 하여튼 도덕철학과 관련된 것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 목적의 왕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트럼프는 어떤 사람일까? 개만도 못한 사람이죠. 윤석열을 봤을 때 이걸 뭐라고 평가할까? 개만도 못한 사람이죠. 다시 읽습니다. 너는 항상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행동하라. 이게 정언 명령인 거예요. 이게 존엄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존엄성의 원칙, 그 다음에 자율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너의 자유로운 행동이 타인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부딪힐 때 거기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나의 자유로운 행위가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행위 앞에서는 멈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자율성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법률가들이 맨날 국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 뭐라고 그래?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법과 원칙. 그냥 원칙이야. 이게 법은 아니지만 원칙인 거예요. 원칙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원칙에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보은과 의리의 윤리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의 윤리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보은과 의리의 윤리를 벗어나야 돼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권영세는 아직도 의리 속에 있는 거예요. 윤석열과의 의리, 인간적인 의리, 이런 전근대적인 작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윤상현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